그때 이제 내보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엔 전화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정보분과 강릉에 어디를 우리 모였어요. 갔어요. 갔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발표하는데 나올 줄 알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발표하는데 그 여유 없었어요. 그때 그 대문 나가는 얼굴이라도 볼 거를. 산모니까 누워서 그럼 빨리 갔다 오라 이랬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저 밖에 대문 열고 나간 얼굴을 못 봤어요. 그분 만나보셨죠? 예. 그 당시에 그 애를 출산을 하시고 애가 이제 출산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찬바람 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이제 간다 하니까 다녀오세요 뭐 이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그때 얼굴을 못 뵀다고. 그게 한이 돼가지고 그러시는데 저희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셨거든요. 평범하게 비행기를 탑승하고 뭐 그냥 어디 다녀오겠다는 아빠가 비행기로 납치를 당했으니 모든 상황들이 자기한테는 안 좋은 상황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트라우마가 평생 어머니를 이제 괴롭히시고 11명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너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북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11명이 왜 안 돌려보내주? 11명을 왜 안 돌려보내주는지. 북한이 좋아서 북에 머무는 것이다. 본인들이? 의거 입북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북한 당국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국제적수사위원회가 ICRC가 39명의 증언에 의해 가지고 북한 당국에게 송환해라. 분명히 북한에 강경된 것이 확인됐으니 송환하라. 그랬더니 북한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남으로 돌아가지 않은 11명은 자의에 의해서 북한에 머무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하게 된 거고. 네. 39명만 돌아왔잖아요. 전원이 못 돌아오고. 왜 11명이 못 돌아왔나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당시에 그 외교 문서인데요. 외무부 비밀 문서네요. 예. 칼기 승무원 및 승객의 송환 문제에 관하여 한국 정부는 무조건 송환해야 한다는 방침을 받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받고 그러니까 전원 송환 원칙을 고수했는데 이걸 바꿔서 대한적십자사 대표로 하여금 송환자들의 인수증에 서명을 한다는데 합의했다. 우선 승무원들과 승객이 송환될 것으로 보이며 이건 추정입니다. 그 후에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기체 및 조종사의 송환 교섭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 정부의 스스로의 다짐도 현재는 지켜지지 않은 상황인 거죠. 네. 2011년도 6월 달에 저한테 그 닉네임이 그 슈퍼맨이라고 불리우는 사나이가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분을 2006년도, 2008년도부터 사실은 알고는 있었거든요. 거의 그 한 2,000명 정도, 2,500명 정도 그 북한 주민을 이제 탈출시켰고. 11월 달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소재가 확인이 됐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한번 만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소재지를 신의주에서 200km, 평양에서 100km 떨어지는 지점이 계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는 이 탈북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그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유의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자유의사로 오시겠다고 하면 나는 나의 모든 노력을 통해서 내가 하겠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북한에 머무시겠다 하면 나는 오늘부로 난 모든 걸 다 포기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구했던 것이 첫 번째는 이제 저희 아버지 자유의사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증거 자료 할 수 있는 거 사진이나 내지 아니면 아버지가 맞는지. DNA가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정말 슈퍼맨이라고 해도 맞아요. 그 한마디에 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2013년도에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북한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서울로,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하고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전화 연결. 예. 전화 연결이요? 전화 연결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아무것도 뭐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증거를 갖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지 알고. 일단 뭐 아버지라고 그래도 내가 아버지 목소리를 기억할 수 있는 거. 두살 그렇죠. 이제 들은 걸로 확인해야겠네요. 예. 그게 뭐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없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확인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족사밖에 없고. 그렇죠. 할머니. 먼저 저희 할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았어요? 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이제 제가 저만이 알고 있는 우리 가족들만 알고 있는 스토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따로 있었습니다. 호적상 이름이 아니라? 예. 그래서 제가 저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뭡니까라고 이제 제가 아빠만 알겠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맞네요. 맞으셨어. 저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뭡니까라고 이제 제가 아빠만 알겠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맞네요. 맞으셨어. 그럼 맞네요. 뭐 완전히 뭐 그냥 사람이 당황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저도 알게 됐습니다. 이거 어떤 뭐 기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떨려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데 맞네 그럼. 일단 그래서 아버지인 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자유이사를 통해 가지고 나는 집으로 돌아오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도 이제 제가 들었고 전달을 받아. 예. 돌아오고 싶으시다고. 와. 그러다가 이제 2013년도에 그 김정은이 3차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해양이 이제 봉쇄가 됐다고 하는데 저한테 연락이 올 때 배를 못 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쓰러져 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껄끄럽게 이제 그렇게 돼 있었고 네. 그래서 그 라인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2016년도에 그 3월달 평성시에 계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2016년도 예. 최근이네요. 그렇죠. 2017년도까지 제가 듣고는 있었으니까요. 슈퍼맨의 라인이 다 죽었다, 무슨 사고가 터졌다라고 하면서 그냥 멈춰버린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때 그 라인들이 다 전부 다 죽은 걸로 나중에 들었어요. 황 선생님이 입수한 그 외교부 비밀 문서를 보면 그때 당시 우리 정부도 아예 손을 놓은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39명은 돌려받아야 했기에 그리고 북한이 전원을 순순히 보내주지 않으리라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당시 예상도 있었고 일단 39명에 대한 인수증은 썼지만 그때 당시 정부가 비밀 문서를 분류했을 당시에는 나머지 11명의 송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데려와야 된다라는 그래도 의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단 한 명도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서를 제가 준비했는데 1999년도에 이제 황 선생님을 포함한 나머지 11명이 그러면 살아있는지만 좀 확인해 달라라는 걸 이제 대한적십사사를 통해서 북한 측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요청을 했는데 2006년도에 북한의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대한적십사사 총재 명의로 11명의 가족들에게 이 문서를 정부가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아버지 황원 확인 불가능, 확인 불가능. 생사 여부. 이게 말이 되나요? 굉장히 좀 무기력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일부러 생사 확인을 안 해주는 납북자들이 꽤 많습니다. 8기 납북자 11명 미송환 가족에 대해서 2000년대 초반에 우리 정부가 유엔을 통해서 북한 측에 강력히 한번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네 납치한 거 알고 우리가 여객기 돌려달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납북자 가족 생사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좀 확인해달라. 그리고 제발 돌려보내달라라고 하니까 북한이 그때 아까 제가 소개했잖아요. 유엔에 한 말이 남조선의 야비한 정치 술수다. 우리는 여객기를 납치한 적 없다. 2000년대 초반까지 북한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때 뭘 요구하냐면 해외 식당에서 일했던 북한 종업원들이 우리나라로 자진 북한을 탈출해서 들어왔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거를 납치를 하고 주장하면서 우리 종업원들이나 먼저 돌려보내라. 적반하장으로 북한이 요구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겠다. 그러니까 늘 이래왔어요. 납북 문제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물밑으로 강하게 요구를 하면 북한은
다른 이런 여러분들, 이만감에 나와 계시는 우리 이만감 가족 여러분들의 사례를 하나씩 언급하면서 이 사람도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선 조건으로 내밀고 이게 마치 협상의 조건처럼 이렇게 해요, 북한이. 우리가 다 납치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너무 나쁜 패턴이에요. 아버님 연세가 이제 살아계시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예, 저희 아버지 85. 37년생이시니까 뭐 제사를 지낼 수도 없고 아버님의 생사를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2017년도, 2018년도까지는 생사 확인,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해서 네. 생사 확인만 좀 하자. 그리고 또 만나게만 해달라. 라고 했는데 어떤 상이 아무것도 어떤 상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뭐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52년간 비행 중인 YS-12기를 비행 완료를 함으로 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 되지 않겠느냐. 강릉에 출발한 비행기가 아직도 목적지 김포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뭐가 상상이 됐냐면요. 뒤늦게 비행기가 김포에 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딱 걸어 내려오는 장면. 그게 연상이 됐어요, 지금. 그런 일이 꼭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